자, 그러면 세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조국 정경심 덕분에 사치생활, 정경심 연하 남편 사용 설명서. 제가 어저께 이제 검찰에서 나온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놀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정경심하고 조국하고 뭐 쇼윈도 부부다 하는데 저는 절대 쇼윈도 부부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경심한테 있어서 조국은 자기 자신의 그 전리품하고 같은 거라고 보죠. 왜? 내가 저렇게 뭐 키도 크고 멀쩡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 법대에 들어오고 또 부잣집 아들은 조국을 내 손에 넣었어. 그래가지고 조국을 손에 넣은 날 그 다음날 정경심이 손을 꼭 잡고 서울대 교정을 그냥 하루 종일 한 바퀴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이런 경우를 저는 남녀 관계에서도 여러 번 봅니다. 뭐 정말 그 별 볼 일 없는 그 이 사이 또 그랬는데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어떻게? 저 여자가 저 남자를 어떻게? 하는 남녀 관계에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층이 많은지는. 근데 그 남녀 관계는 결국은 권력의 관계입니다. 모든 남녀 관계는 거기에는 권력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경심과 조국 사이에도 즉 정경심은 조국을 콱 잡고 갈 수 있는 일종의 권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을 겁니다. 왜 노력했을까요? 정경심이 뭐 그렇게 뭐 미인도 아니고 뭐 집안도 뭐 이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 조국이라는 남자를 정경심은 일종의 사용 설명서를 이제 완성을 하는 겁니다. 조국을 키우자. 그리고 나는 조국에게 굉장히 능력 있는 와이프. 말하자면 모든 걸 다 해주는 와이프로서 즉 조국이 정경심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조국을 길들여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이 내가 다 지고 가겠다. 그러면서 정경심은 구치소에 들어가 있고 조국은 지금 불구속 기소 상태로 있는 거. 이거 자체가 그들 사이의 모든 관계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정경심은 조국을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거죠. 엄마이자 마누라이자 그리고 모든 것을 금전적인 문제까지도 다 해주는 집사라는 거죠. 자, 그래갖고 루케르니 앵벌이 만남 뭐 이러는 건데 둘이 너무 안 어울려요 이러는데 둘 사이에는 굉장히 어울린다고도 볼 수도 있죠. 조국처럼 찌질하고 조국처럼요 막 책임지기 싫어하고 그 다음에 조국이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막 자기가 젊은 오빠인 척 하지만 조국이 뭐 이젠 젊지도 않은 오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조국이 정경심하고 어저께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걸 보면은 너무너무 웃기더라고요. 자, 정경심이 조국한테 이제 까똑을 보냅니다. 종합소득세가 2,200만 원 나와서 세무사가 다신 확인 중이다. 폭망이야.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꾸기. 그러니까 경심이가 조국을 꾸기라고 부른 거. 이건 뭐겠습니까? 그들의 관계를 막 얘기해 주는 거죠. 응? 뭐 이 조국은 경심이를 힘이 이렇게 부르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들의 관계에서는 하이어라키가 있는 거예요. 즉 경심이가 위에 있는 거예요. 왜? 모든 걸 다 해주기 때문에. 엄청 거액이네. 이 말 자체도 조국이라는 남자의 모든 걸 가르쳐주는 거죠. 사실 종부세가 2,200만 원 정도 나오려면은요. 그 한 해에 10억 정도의 이득이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종부세 2,200만 원 나온 사람 저 별로 주변에 많이 못 봅니다. 그리고 조국은 회사가 아니라 서울대학교도 다니잖아요. 경심이도 대학도 다니고요. 동양대 교수고. 그런데도 가외소득으로 종합소득세로 2,200만 원을 냈다는 건 이들이 엄청나게 돈을 땡겼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엄청 거액이네. 아니 2,200만 원 엄청 거액이네. 이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조국은 겨우 그걸 보고서 엄청 거액이네. 가장으로서 이런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통 가장 같으면 세무사한테 다시 한번 다른 세무사 우리 구해볼까?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뭐 이런 정도 하는데 엄청 거액이네. 감탄사밖에 못하는 정말 한심한 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경심이 융자를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러니까 돈도 많이 쓴 거예요. 근데 경심이는 벌써 머리가 돌아가서 융자를 받아야 될 정도다.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하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표시를 한 거예요. 이걸로 봤을 때 이 부부 진짜 끝내주고 웃기는 부부입니다. 근데 또 2017년 6월에 민정수석의 조국이 취임한 직후에 뭐라고 하느냐. 정경심이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팔아야 된다. 고민 좀 해봐. 이러니까 또 김경록이 백지신탁을 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란 말씀?
이러니까 정경심이 어디 묶어둘 데 없나 열받는다. 부동산 투자할까?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그러니까 남편에 대해서 일종의 한 몸의 경제 공동체고 그 수장 모든 이 미션 이거를 수행하는 거는 경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조국이 2,2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기껏 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렇게 썼는데도 우리가 진짜 많이 벌기는 벌었나 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조국이란 사람이 경심이도 그렇고 완전히 경심이가 이제 법원에 출석했을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경, 뭐 구두, 옷 이런 거 할 때 견적이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1,8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운 명품을 즐기는 거고 또 조국도 입고 다니는 이렇게 뭐 점퍼라든가 이 백팩 이것도 되게 명품이었다고 그럽니다. 저는 사실 몰랐거든요. 그 다음에 조국이 들고 있었던 이 깔맞춤 하는 텀블러 이것도 무슨 그 별다방이나 콩다방의 텀블러가 아니라 텀블러 중에도 명품 텀블러가 있는데 그 텀블러들은 뭐 5만 원, 6만 원 우리는 모르는 건데 메이커도 없고 왜 엄청나게 비싼 거라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요 보고도 모르겠어요. 야 텀블러가 그게 그냥 텀블러지. 그러니까 제 친구가 뭐래요. 네가 몰라서 그래. 그건 조블러야. 조블러. 조국이 들어가고 들고 다니는 엄청나게 비싼 텀블러다. 결국은 조국은요 정경심 덕분에 굉장히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못 봤는데 올려주신 것처럼 맞아요. 노경님 말씀대로 엄마와 아들 관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그리고 정경심은 연하 남편 사용 설명서를 딱 작성을 해갖고 연하 남편도 굉장히 많이 이용해 먹은 거예요. 정경심이 웬만한 사람 만나면은 조국 교수 아시죠? 저희 남편이 조국이에요. 뭐 이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국을 팔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이 김경록이란 사람이 뭐 처음에는 경심이하고 이상한 관계 아니냐 여행도 같이 갔다더라 뭐 이런 관계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보통 관계는 아닌 것 같아요. 뭐 남편이 나한테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는 등 이런 가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걸로 봐서 저도 이제 가슴 속에 뭐 별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제 가슴속의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러냐? 다른 사람한테 제가 동정받기가 싫어서 그렇고 또 제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이라든가 제가 이렇게 너무 우울한 모습 이런 거를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는 걸 제가 좀 싫어해요. 제가 좀 약간 미련한 공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한테는 얘기합니다. 뭐 제 대학교 때 친구 정말 별 볼 일 없는 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해요. 왜? 뭐 그래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도 뭐 불면증 얘기도 하고 수면 유도제를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도 그거를 친구로서 다 같이 고민해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 근데 드문 거예요. 근데 김경록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김경록을 정경심이 김경록에 대해서도 사용 설명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 설명서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조국이 내 남편이라는 거, 민정수석이라는 게 내 남편이라는 거.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김경록도 그 지점장이 모르겠습니까? 거기가 여의도에서도 굉장히 큰 지점인데 이 맨날 이제 출장도 가고 야밤에도 나가가지고 같이 그냥 이 증거 보존용이라고 뇌피셜이 썩어버린 유시민이 얘기했던 PC도 자기 차 안에다가 놔주고 이거는요 지점장이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김경록이 이렇게 못해요. 이거는 그 사운을 걸고 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정경심은 조국이라는 이 남편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용을 한 거예요. 자, 꾸기한테 사모펀드에 대해서 물어볼게 이렇게 김경록한테 얘기했던 건 뭐냐, 남편을 어디까지나 끌고 들어가면서 이 조국 사용 설명서 조국을 어떻게 적재적소해서 써먹나 이거를 경심이는 머리가 좋으니까 탁탁탁 꽂아 놓은 거예요. 여기도 하나 꽂아 놓고 저기도 하나 꽂아 놓고. 그러니까 김경록인가 이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또 드러난 게 뭐냐면 남편한테 물어보게 할게 이게 빼박으로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조국은요 사모펀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의논하고 수입에 대해서도 종부세가 2,200만 원 나왔는데 엄청나게 나왔네 이렇게 할 정도로 다 경제 공동체
부부는 완벽한 경제 공동체인데 뭐 남남으로 살았던 것처럼 제 처도 모르고 저도 사모펀드라는 게 뭔지도 몰랐다. 조국이 맨 처음에 기자들하고 뭐 청문회 대신에 하겠다고 할 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와, 진짜 지금 생각하니까 소름 끼치도록 가소로운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인간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은 진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르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조국인 거예요. 정말 그 기생충 가족입니다. 응?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출신의 기생충 가족이 바로 사기 집단 조간에 거기 기생충 가족들이 그냥 뭐든지 다 거짓말하고 거기 가정 그 도우미도 그런 식으로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다 위조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어쩜 조간에하고 이렇게 똑같을까? 어떤 분이 그래요. 기생충 가족 너무 좌파 영화인 것 같아서 안 봤다. 그래서 제가 보셔도 돼요. 제가 그거 하도 저기 난리 쳐가서 제가 이렇게 봤는데 저는 그때 벌써 조국의 어른거리는 그림자를 봤다. 근데 이번에 그걸 보면은 완전히 빼박이에요. 그러니까 봉준호가 좌파이기 때문에 좌파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았던 것이 아닌가. 기생충 가족은 바로 조국 가족이었다. 이거를 봉준호가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 봉준호가 아카데미상 받기 참 바랍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글을 많이 올려주셨어요. 정말 정석진님께서 우리 공화당 박바 논란으로 조원진과 홍문종 결별한다는데 실망이다. 그럼 태극기 부대는 지금 뭐 한 겁니까? 참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태극기 부대에 진짜 순수한 분들을 이 홍문종이하고 조원진이 능멸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에 계신 분들은 우리 공화당에서 그냥 탈당하셔가지고요. 그냥 통합 이 보수당 여기에다가 그냥 당원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 드립니다. 자, 꼴통료 문제는요. 홍문종은 변희재랑 합친답니다. 저는 이 변희재도 이해 못하겠어요. 저희 이제 이 변희재 씨가 저희 방송에도 나왔지만 이렇게 저랑 1대1로 얘기하면 멀쩡해요. 근데 변희재 씨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저도 정말 큰 실망입니다. 네, 이 암실로님께서 경심이는 명품 입어봤자 뭐 정말 별로던데 심상정 과던데. 소서님 꾸기땜시 항상 불안불안했겠죠. 날아갈까봐. 맞습니다. 소서님 여성이시죠? 응? 이거는 참 여성의 어떤 심리를 잘 대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남성이라고 생각했던 분이 직접 이렇게 만나보면 여성인 경우가 많아요. 정모에서. 그래서 우리 이 여옥대첩의 친구분들은 굉장히 다 씩씩한 분들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권 교체 우리가 반드시 한다에 저는 정말 이 모든 거 다 걸겠습니다. 네, 이 소수님 말씀대로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정은숙님, 어떻게 가족 전체가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지 참 이해하기 힘든 가족이다. 기생충 영화에 보면은 가족 전체가 범죄에 다 연루됩니다. 그게 기생충 가족의 특징인데 조간의 가족이 기생충 가족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렇게 해서 옵니다. 참 꼴통용 문재인님께서 속보 법원 김경수 드루킹 킹크랩 시연 봤다고 잠정 판단. 와, 이거 너무너무 좋은 뉴스입니다. 꼴통용 문재인님. 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렇게 됐다는 건 너무 기쁩니다. 이게 안 봤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국회의원이 파주에 왜 갑니까? 자기 지역구도 아닌데 그런 입장이 그런 이 논리대로라면은요 정말 그 일본 왕이 중국에 왜 갔겠습니까? 사죄하러 간 거죠. 입으로 안 얘기했다 하더라도 김경수가 내가 드루킹 시연을 보러 갔다 이 말 안 했더라도 김경수가 거기 해주에 갔다는 거 저기 파주에 갔다는 것 자체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게 됩니다. 자, 이거는요 법원에서 이 속보가 떴다는 거는 엄청난 건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맞아요. 프리버드님 말씀대로 대박입니다. 왜 그러냐? 지난 선거가 말하자면 부정선거였다. 대통령 선거가 말하자면 공정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가 가짜였다. 그런 점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이다. 문재인은 제대로 선거에 의해서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아니라 즉 드루킹의 장난질에 의해서 드루킹의 말하자면 부정선거 획책 전략에 의해서 문재인이 당선이 된 거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당선이 무효다. 즉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의 정통성, 정당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